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I가 발표가 됐는데 도매물가 지수죠. 생각보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오늘 상승의 트리거, 반등의 트리거가 됐는데 장 막판에 다시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이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제가 막 4시 반부터 이제 글을 작성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또 장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일단 왜 무너졌는지 내용 파악은 못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취임식 전까지는 정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대체 어떤 관세 정책이 어떤 두들겨 패기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이게 한국 증시의 어느 섹터의 수혜주가 되고 어느 sek터의 피해주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중동이 시장에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 시장은 어제만 봐도 뚝심 있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연초에 한국 시장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코스피에 같은 대형 우량주는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장을 끌어올리는데 그 뚝심이 언제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CPI, 그 다음에 20일 취임식 날 발표될 그 많은 다양한 그 관세 장벽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가 무섭습니다. 네, 리게티 4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밈 주식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물려 계신 분들은 팔지 말고 기다리셔야죠. 기다려서 높게 물리신 분들은 자기 가격이 한 80% 정도 오면은 매도를 치고, 네, 낮게 물려 계신 분들은 전고점에 80% 정도 오면은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항상 부러지고 무너지면 그 점이 항상 고점이죠. 엔비디아, 테슬라 다 마찬가지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다우 플러스 0.06, 나스닥 마이너스 0.68, S&P 500 0.35.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봤는데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장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의 핵심은 역시 PPI죠. 안정적인 PPI. 네.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올랐다가 빠졌는데 도매 물가 지수가 인플레의 우려를 완화를 했다. 그렇죠? 작년 12월 PPI 지수는 전월비 0.2% 상승. 식품,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PPI보다 전월 대비 0.1% 오르며 전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내일 발표될 CPI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봐야 되는데 지금 2.9 YY로 다음에 MOM으로 0.4% 상당히 불안한 수치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 중인데 이것보다 살짝만 낮아진다면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취임식 이후에 연준 FOMC 지도부를 전면 교체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네, 후임 인사로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케빈 해시, 네, 조지 부시 W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 근무했던 레리 린지, 마크 서머린, 전 세계은행 총재가 된 데이비스 멜페스, 전 뉴욕 연준 이사 케빈 올시, 이런 사람들이 꼽히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12월 PPI, YY는 3.3% 상승, 예상을 하회했죠. 트럼프가 대2의 수입청을 신설하겠다. 네, 수입청을 신설했다. 관세하고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물가 상승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관세 수입이 트럼프 일기 때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티톡 미 사업부를 테슬라에게 주겠다, 네, 머스크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상당히 금액이 비싸던데 과연 머스크는 이걸 받을지. 머스크가 그래도 친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 12월 재정 적자가 확대됐다. 전년비 40%나 급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미국은 왜 안 망하는지 참 의문이죠. 네, 그게 바로 달러 패권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EU가 미국 빅테크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조사를 해서 벌금이나 과징금을 때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화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설팅 사업부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 메타가 저성과 직원을 감안하겠다. 이 저성과 직원, 우리도 대기업에 여러 번 있어봤지만 참 이게 골치 아프죠. 네, 비트코인이 96,0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SC 지지선 부문 개시 17% 급락을 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먼저 휴전을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압박이 아주 거세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휴전을 한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릴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경제지표 및 주요 기업들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봅시다. 달러는 마이너스 0.09, 109.050 살짝 약세로 돌아섰네요. 원달러 한번 봅시다. 오늘 새벽 2시에 끝난 원화 시장은 1460.66, 네, 0.25% 하락,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며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들었다 놨다 하는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361, 네, 4.2bp 하락을 했죠. 10년짜리는 4.789, 1.6bp 하락. 올라가다가 살짝 멈춰 있는데 늘 5% 간다 5% 간다 하면은 거기가 항상 꼭대기죠. 잘 가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일단 금리도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CPI가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현재의 미국 금리의 상승은 기준금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기준금리가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급이 가장 문제인 거죠. 구조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구조. 거기에 매수 세력도 매수 측도 많이 약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금리를 상승하고 거기에 경제 펀더멘탈이 좋으면서 더 끌어올리는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좌우간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경제에 치명타를 주는 건 사실이죠. 일단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네, 조달금리가 올라가고 돈 빌리기도 힘들고 또 채권에 주식에서 돈이 빠져서 채권으로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성장력이 중요한 것은 미국의 성장률이나 기업의 효율성이 이런 상승력, 금리 상승력보다 더 높다면 문제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기업의 이익도 그렇고 성장력도 그렇고 효율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현재 거의 피크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올라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런 면에서 금리 상승은 상당히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WTI도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하락할 모습 76.64달러. 천연가스, 미국의 천연가스는 1% 상승, 유럽의 천연가스는 2.72% 하락. 어제 엄청 오르다가 오늘은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종가를 못 봤는데 브로드컴도 플러스로 났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0.47. 테슬라 플러스 제가 2% 넘게 봤는데 마이너스 1.42. 팔란티어 2.52 플러스 아이온큐 7.59. 아 미치겠네. 저 같으면 아이온큐 40달러까지 기다립니다. 네, 기다렸다 40달러에 오면은 매도하고 두 번 다시 안 쳐다보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오늘의 이제 문제 핵심 기업은 리게티죠. 네, 제가 봤을 때가 5시였는데 44%, 네, 8.77달러까지 왔습니다. 10달러 정도 오면은 팔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디 순간에 부러지면 그게 항상 박스권 상당히 되고 그 박스권을 탈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심지어는 탈피하기도 힘들 가능성도 있다. 조비 에비션 1.26% 상승.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1.35네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는데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제가? 네, 130달러 근처면 사야죠. 사서 또 150달러 근처에 팔고 1년에 두 번만 하면 50%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여러 이야기해보죠. 엔비디아를 정치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사실 바이든의 종목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트럼프 눈에는 가십거리일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두 사람 선거할 때도 상당히 바이든 눈에 줄 섰던 게 화교자본이 바이든 쪽에 줄 섰던 게 사실인데 이제 트럼프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엔비디아를 굉장히 견제하며 둘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는 트럼프 정부와에서는 그렇게 힘을 못 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의 중에 하나입니다. 박스권으로 봐라. 130달러 깨져서 128달러 정도 오면 사서 140달러 넘으면 파는 것. 두 번 하면 50% 먹는다. 네, 애플 마이너스 0.25, ARM 플러스 1.79, AMD 마이너스 1.53. AMD는 100달러가 깨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2인자의 서름입니다. 울타비티 0.03 상승. 인라인릴리가 오늘 뭐 박살이나 깨졌습니다. 인라인릴리 주가가 하락 이유는 예상보다 낮은 4분기 예비 실적 발표로 하락을 했다. 인라인릴리는 실망스러운 매출 실적 원인을 비만 및 당뇨 치료제의 하락, 성장 둔화가 큰 하락의 원인이었다. 회사는 580억 달러에서 610억 달러 사이에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추정치는 587달러에서 미치지 못하는 587달러도 미치지 못하는 580달러, 610달러 뭐 이 정도니까 예상보다도 추정치 향후에 예상되는 그 추정치가 상당히 낮았다는 거죠. 매출에 대한 추정치가. 이래서 한 대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2.01, TSMC 마이너스 0.31, 비트코인 4.6, 96,571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미국은 3%의 물가 상승률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미국 경제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 견딜 수 있다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견딜 수 없다면 주식도 그렇고 좀 무너질 확률이 있는데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관세 인상은 1차적으로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수요와 환율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의해서 물가의 영향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더라. 관세 인상이 약한 수준에 그칠 경우 미국의 코어 CPI 상승률은 2025년 중반에 3% 초반 수준으로 오른 이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관세 인상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중국 관세에 대해서 60%를 때리고 보편 관세 10% 인상이 도입되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최고적으로 때리는 60%와 10%, 중국에 대한 특별관세 60%와 보편관세 10%, 이것은 상당히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세 인상과 이민 규제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3%에 이르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세가 물가에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추적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얻은 이익, 즉 제조 기반이 회복되고 달러 약세로 무역관계 정상화가 더 큰다면 다른 국가를 압박할 만하다. 이게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핵심 관세 정책의 뒷면의 키 포인트죠. 네. 제조 기반이 회복되고 무역관계가 정상화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으로 게임이 돌아올 수 있게 관세가 영향을 미친다면 물가가 3% 이상 오르더라도 해볼만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죠. 현재 트럼프 정책은 이를 노리고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세가 높게 형성이 돼서 어려워질 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 패드가 QT를 조정하는 거죠. 지금 QT라는 것은 돈을 빨아들이는 건데 이 빨아들이는 것을 지금 올 한 600달러? 매월 한 600달러를 빨아들이는데 국채와 MBS 잔액에서 약 450달러, 그 다음 전체 토탈 한 600달러를 빨아들이는데 이것을 좀 줄이겠다는 거죠. 200달러로. 그러면 시장에 한 400달러 정도의 돈이 더 풀리는, 채권 만기가 되면 다시 채권을 사주지 않고 그대로 좀 있는 상황인데, 자산을 줄이는 상황인데, 이걸 좀 조정을 한다면 충분히 물가 인하는 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시장의 돈의 팽팽함, 좀 돈이 말라가는 것들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핵심이란 거죠. 따라서 QT를 하려면 재무부 장관이 이제 바뀌었죠. 배무장관 바뀌고, 그다음에 FOMC 의장도 좀 바꾼다면 QT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관세를 60%까지 올리고 보편 관세를 플러스 10%를 했을 이 경로일 때는 물가가 3% 이상에 놀고 있고,
나머지 관세 수준은 3% 이하에서 놀고 있다. 이건 최악의 가정인 시나리오죠. 결국 현재 미국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QT, 월 600억 달러씩 돈을 빨아가서 좀 돈을 쪼이고 있는데 이걸 좀 조정한다면 충분히 견딜만 하다.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이 QT에 대한 이야기가 신정부하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금요일 새벽에 끝난 미 증시는 소폭이나마 반등하며 마감한 사이. 이게 이제 틀렸죠. 제 끝을 어떻게 보는데 하락을 하며 마감하는 것 같아요. PPI 예상박 안정이 시장 반등의 트리거가 됐다. 그러나 시장은 트럼프 취임식 그리고 그가 쏟아낼 수많은 법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정중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전일 한국 시장의 뚝심은 연초 기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순환매, 다양한 섹터들의 하루짜리 뽐내기가 지속되고 있죠. 전일 중국 부양제 관련주들은 그닥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 LA 산불로 인한 전력기기, 전선, 정수기 주들은 당분간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제 CPI 발표와 본격적인 실적 시즌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시장은 트럼프발 관세 장벽, 수혜주와 피해주 옥석가리기가 가장 중요한 1차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와 같은 하드웨어 기업보다는 메타나 팔란티어 그리고 하드웨어대 내에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내식 반도체,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다시 시장의 리더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조선, 전력기기, 유리기판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리딩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들도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반드시 목표 가격을 정하고 플레이를 해라.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은 5만원, HD 현대중공업은 40만원, SKC는 20만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30만원, 피로틱스 3만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목표 가격을 정하고 플레이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또 떠밀려가는 거죠. 어제 눈에 띄게 상승해서 돌아온 2차 전지는 V자 반등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너무 종목들이 바닥에 쩔어 있기 때문에 바닥 탈출, 바닥에서 한 20% 수준 반등 강도는 예상한다. 지금 여러분들 주식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전부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한번 꿈틀꿈틀하면 바닥에서 50%씩 올라옵니다. 네. 다 피롭텍스도 이런 것도 그렇고 소부장 기업들도 그렇고 바닥에서 꿈틀꿈틀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50%씩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전한 20%를 봤는데 30%까지도 바닥에서 반등해서 올라올 가능성. 문제는 취임식 때 트럼프가 IRA 입법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면 그때는 불확실성은 오히려 상승해서 올라올 가능성. 저는 후자에 더 방점을 찍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 종목 사지 말고 에코프로비엠, LNF, LG엔솔. 그런데 이제 저 바깥에 있는 대주전자재라든지 무슨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느냐. 저는 일단 LNF와 에코프로, LG엔솔을 좀 묵직한 걸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그다음 SK 하이닉스는 18만 원 정도, 지금 20만 원이 깨져 19만 원 왔는데 18만 원 정도 하면 살만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죠. 네, 내일은 금통이 미국의 소매 판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좀 많이 주의에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관심 종목 필요하신 분. 그 다음에 저희가 25일날 스터디 모임 하죠. 네, 우리가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고 총 3분을 모시고 저 포함해서 3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12시부터 4시까지 따끈따끈한 것들을 전해드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어제처럼 강한 반등이 나타난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기 정말 요즘 힘듭니다. 감기 걸리시면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